새해가 밝고 첫 인사드리는 꺼내드는 한뼘 서재 김PM입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요리없이 불안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시대마다 인류를 괴롭혔던 전염병은 늘 있어왔고 인류는 극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미리 알고 대처해보자는 의미에서 전 세계 66개국 4,500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예측한 세계 미래보고서 2021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부제 또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한뼘 서재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전망하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했었는데요. 공통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어차피 올 미래가 좀 더 빨리 왔다는 것과 또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듯 전 세계는 2020년 이전의 생활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세계 미래보고서 2021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지난 200년은 모두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정치, 경제, 교육, 일자리, 국가 등에서의 혁신적인 미래기술 9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한뼘 서재에서는 그중 몇 가지 선택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 책에서는 부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갑이 없어지고, 즉 현금이 사라지고 우리는 가상화폐만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어라? 현금이 사라지다니?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에 우리가 현금으로 물건을 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금방 수긍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요, 부를 창출하는 방법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됐다. 항공산업, 여행과 관광산업, 호텔, 컨벤션 이벤트, 스포츠 산업, 예식장, 장례식장, 학교와 학원, 쇼핑몰, 백화점, 마트 같은 곳에서 돈이 빠져나와 황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예상된다. 개인에게도 부의 이동 기회가 왔다. 거대한 부의 이동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곳은 온라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컨텐츠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고 좋은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라면 가치를 인정받고 돈을 벌 기회가 늘어난다. 우리는 누구나 지식 근로자의 능력을 활용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자신의 일상을 담은 글, 컨셉트가 담긴 글,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를 활용한 영상 컨텐츠를 편집해서 온라인에 공개해보자.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므로 어디든 좋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개성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 올린다면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신세계의 컨텐츠 제작자가 된다. 당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창출된 부의 일부를 자신에게로 이동시켜야 한다. 미래의 부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아마 대부분 긍정의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인기를 반영하듯이 인기 유튜버의 수익이 뉴스에 나오고 또 꿈이 유튜버라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1인 크리에이터 직업군이 급부상하는 걸 보면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는 요즘 다시 개인에게도 성공과 부의 이동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흐름의 중심에는 재택근무가 있습니다. 미래 연구자들은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될 것이며 이미 유수의 세계적 기업들이 재택근무 형태를 확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프라인 사무실을 정리하고 직장인들 역시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쾌적하고 집값이 싼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해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도 10년 안에 전 직원의 절반이 원격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될 것임을 확인시켜줬다. 캐나다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의 CEO 토비 루트케도 역시 사무실 중심주의는 끝났다고 말하며 내년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후에도 가급적 대부분의 직원이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도심 중심의 사무실과 주택 임대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교외 지역의 주택 거래는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학의 로버트 슐러 교수는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교외 주택 수요가 늘고 반대로 도시는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의 도심지인 시청, 을지로, 충무로에 있는 빌딩 사무실이 하나둘 비기 시작하면서 공실률이 20%를 넘는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상권 등에서도 9%에 달하는 공실률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 많은데 이들이 서서히 재택근무로 돌아서면 빌딩들의 공실률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 기업들도 텅텅 비어가는 사무실에 굳이 출근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있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은 역사적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긴 시기를 일컫는다. 오늘날의 재택근무 혁명도 마찬가지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염병으로 가속화되었지만 지난 2세기 동안 고수해온 조직 업무 관행의 변화를 실현하려면 재택근무에 더 많이 투자하고 혁신을 시도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미래도 궁금합니다. 작년 한 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돈의 시기를 지나왔으니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의 미래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10년 안에 대학이 붕괴되고 대학 학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10년 안에 미국 내 절반의 대학이 파산한다. 파괴 혁신으로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2011년에 이렇게 경고했다. 그는 2013년부터 온라인 공개 수업인 무크가 다수의 비효율적 대학들을 사장시킬 것이다 라며 온라인 교육 자원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이 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뉴욕대학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 역시 코로나19로 미국 내 절반의 대학이 5년에서 10년 후에 소멸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모든 대학이 온라인 강의가 강제된 상황에서 부실한 인터넷 강의를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심각하게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은 이런 강의가 어떤 가치가 있으며 열정 없고 부실한 내용으로 왜 그렇게 많은 수업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날은 대학 졸업증이 필요 없는 스타트업의 시대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CEO들은 모두 집 차고에서 창업했거나 대학을 중퇴한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은 매일 새로운 영감을 받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졸업장이 필요 없는 사회에 일찍 나와서 창업하고자 한다. 이제 대학에서 4년을 허비하는 일은 국가적인 낭비로까지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공신력 있는 온라인 교육이 뜨고 있는데요. 바로 2012년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들에 의해서 설립이 된 1세대 온라인 공개 수업 서비스 코세라입니다. 코세라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적 명성을 지닌 대학 교수들에게서 최첨단 학문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코세라는 2014년부터 75개의 특화 과정을 개설했으며 데이터 사이언스, 사물 인터넷, 파이썬,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이 신흥 유망 산업군 과목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코세라의 성공 비결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성비 좋은 강의료다.
코세라의 강의는 대부분 무료다. 평생 학습을 원하는 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질 높은 지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둘째, 효율적이고 철저한 교육관리 시스템이다. 코세라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의 과정을 이수하려면 주말 평가와 단계별 퀴즈를 패스해야 한다. 셋째,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최고 품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듀크 대학교 등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가진 코세라는 IT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법학, 신문방송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2,000여 개나 보유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요, 약 25만 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나섰는데요. 날로 치솟는 학비에 비해서 교육의 성과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죠? 지난해 6월이었죠.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는데요. 이 이유 역시 질 낮은 온라인 강의로 인해서 수업권이 침해가 되었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학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인데요. 대학에서 변화하는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면 과연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이제는 대학 졸업장 대신 코딩 테스트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하는 데 학위는 필요 없다. 학력 대신 실력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역시 대학 학위 유무에 관계없이 고성장 직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커리어 자격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이 온라인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강의 수강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앞서 소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코세라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덧붙여서 구글은 관련 직무자를 채용할 때 사전 경험과 대학 졸업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온라인 경력 인증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듯이 구글의 자격증 프로그램은 현재 코세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고 해요. 다음으로 우리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생 65%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직업과 사라지는 직업,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소멸되는 산업은 항공, 공항, 승무원, 여행, 관광, 호텔 숙박업, 식당이나 뷔페 등의 요식업, 백화점, 마트, 콘서트나 뮤지컬 등의 공연, 스포츠,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산업, 석유화학산업, 항구나 항만 등의 조선산업 등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은 소멸하는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이다. 항공, 공항 산업의 소멸로 화상회의, 줌이 부상하고 여행 관광 대신 가상현실이 뜬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신 모바일 쇼핑이나 택배가 부상하고 콘서트나 뮤지컬 등의 공연은 온라인 행사로 대체된다. 학원은 원격 수업이나 인공지능 로봇 교사,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 BCI 기술이 빈자리를 메꾼다. 석유 산업 대신 재생에너지, 항구, 항만 산업 대신 3D 프린터가 활성화된다. 또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함께 사라지며 의사 역시 사람보다 더 정확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독립형 근로자의 확산과 부상하는 긱 이코노미입니다. 미래 연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지구촌 인구의 90% 이상이 1인 기업이 된다고 예상합니다. 재택근무가 확장되고 워크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들이 대거 생성되면서 직장의 경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일하는 독립형 근로자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나아가 직장이 없는 직업의 세계로 변화하는 긱워커들의 시대가 찾아왔다. 밀레니엄 시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긱워커들의 활약과 그로 인한 경제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의 생태계에서 도태되고 만다. 독립형 근로자 유형 중에서도 최근 눈에 띄는 것은 긱 근로자인데 이들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경제가 긱 이코노미다. 긱 이코노미는 고용시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로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긱워커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독립형 근로자를 일컫는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불린다. 이 외에도 인류의 우주 생활이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인공지능이 정치가를 대신하며 인간 수명 연장 기술이 발전하고 전통 국가는 사라지고 사이버 세상의 가상 국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인류에 대해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세계는 더 긴밀히 연결되고 좁아지고 있으며 인류는 인종과 민족, 국가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2021은요, 팬데믹 시대가 해결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전통적인 삶과 일의 형태는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래 연구자들이 예측한 미래,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와는 어느 정도 닮아 있었나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한뼘 서재,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박영숙, 제롬 글렌의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이었습니다.